한국인들은 역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김현희가 내한테 한 아주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끔 수사관들을 따라가지고 덕수궁에도 가보고 기원에도 가보고 하니까 비로소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어진 것이다. 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문득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히즈 스토리를 가르치고 남한에는 히스토리를 가르친다. 북한에서는 히즈 스토리, 히즈가 누굽니까? 김일성의 스토리만 가르치고 남한에는 히스토리, 역사를 가르치더라. 그런 아주 명언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난 61년의 한국 현대사는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종교적, MBC 같은 세력, 민노당, 그리고 친북 세력, 이런 자들이지. 좌익 세력. 왜냐? 한국 현대사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니까, 너무나 성공한 거니까, 이걸 가르쳐 주면은 김정일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좌익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은 미국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은 자유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 한국 현대사를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세금도 잘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한국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젊은이들한테 현대사를 안 가르치든지 가르치면은 거꾸로 된 역사를 가르친다.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분열 정권의 수립이었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기용하고 독립투사들을 억압했던 사람이다. 박정희는 나쁜 짓만 했다. 전두환은 무자비한 독재자였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가지고 자신의 현대사를 저주하도록 만들었다. 저주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조상을 미워하는 사람,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일종의 괴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창창하고 잘생기고 좋은 옷을 입고 영어를 잘하고 해도 괴물입니다. 괴물. 살찐 돼지. 영혼이 없는 살찐 돼지. 살찐 돼지. 고마워할 줄 모르니까, 또 제대로 악을 미워할 줄 모르니까 이게 살찐 돼지. 살찐 돼지라는 것은 야민 늑대에 잡혀 먹히게 되겠어.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고마워할 때 고마워할 줄 알고, 미워할 때 제대로 미워할 줄 알도록, 이것을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분별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현대사가 성공 스토리다 라고 여기서 내가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이 제대로 된 나라는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새삼스럽게 한국 현대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수십 번 들어가지고 귀에 그 말이 못쓰이 박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비교적 적죠?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주는 것입니다. 8월 15일을 기해가지고 한국과 관련된 통계를 내가 모아보니까 한국은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선진국 문턱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하여튼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GNP죠. GDP. 국민 총생산. GDP 기준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13등. 한때는 우리가 인도, 러시아보다도 앞섰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 세계에서 가장 국토 면적이 넓은 러시아보다 우리가 앞섰던 적이 있는데, 저는 뒤로 밀렸습니다만은 10만 평방킬로미터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일본의 홋카이도가 약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남한하고 비슷해요. 저 미국의 한 주가 아마 몬태나주라든지 이런 와이오밍주 같은 게 아마 한국하고 면적이 비슷할 거예요. 그 작은 면적에서 5천만 명이 살면서 세계 13등이나 되는 거대한 경제력을 만들어냈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야 된다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죠. 기분이 나빠. 그거 13등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돌려댑니다. 그게 당연하지. 아니, 희생 없이 어떻게 공짜로, 희생 없이 무슨 수로 우리가 사막바 같은 데서 이런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희생이 있었지, 분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지. 그럼 공짜로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아무도 억울하게 죽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감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바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자, 13등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군사력은 세계에서 한 8등 정도입니다. 8등. 과학기술력도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민주주의의 이 정도에서도 아주 한 번 태어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 기준으로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서 이 랭킹을 내면은 한국은 유럽보다는 약간 뒤에 오지만은 그래도 자유로운 국가라고 보고, 또 최근에 발표된 포린 팔릿이라는 미국 잡지에서 나온 랭킹에 따르면은 한국은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랭킹 25위 되는 나라로 나와요. 25위. 제일 잘 운영되는 나라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 그러나 한국도 세계 180 중에서 25위의 성공 국가다. 성공 국가. 실패 국가는 어디가 실패 국가 중에서 랭킹 1위는 어딘지 압니까? 북한과 한 나라가 이렇게 막상막한데, 아프리카에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알죠? 소말리아. 내전이 많이. 소말리아 하면은 뭘 통해서 압니까? 소말리아. 기아.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블랙 혹스 다운이라는 노래. 거기 참전했던 미군들이 보전하는 영화를 다룬 블랙 혹스 다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소말리아. 무정부 상태입니다. 거기 무정부 상태. 더구나 소년들이 군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온갖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나라하고 북한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천당과 지옥입니다. 남북한. 그리고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제가 여행을 언제 처음 해봤냐면 1975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30몇 간 게 처음이죠. 그때 여권을 내려면 한 달 걸렸습니다. 신원조회도 하고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또 단수 여권이라 해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은 여권이 실효가 돼가지고 다음에는 또 여권을 만드는 거라서 그때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여권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복수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원래 외국에 얼마나 나갈 것이냐 한 1,300만 명이 나갑니다. 1,300만. 이 사람들이 원래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압니까? 여행 경비로 200억 달러 이상을 써요. 200억 달러. 여러분 2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북한에 1년에 수출액이 20억 달러가 안 됩니다. 북한 수출액의 10배를 우리는 외국 돌아다니면서 여행 경비로 막 쓰고 있다고. 세계에서 몇 등이냐? 10등입니다. 10등. 세계에서 여행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겠어요? 상식 문제로.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일본?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이 1년에 한 800억 달러 있어요. 여행지가 보면 독일 사람 많이 보여요. 독일 사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일 독일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안이 조금 지저분하진 않죠.